자, 이제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선 마이크를 좀 준비하셔서 앞에 좀 갖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켜서 갖다 주십시오. 네, 그냥. 네,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4절과 로마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두 구절 이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로마서 말씀 읽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네, 우리 황하수 선교사님 나오셔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제목으로 선교 보고를 겸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황하수입니다. 백옷 영동교회에서 저희 부부의 사역을 위해서 후원해 주시고 저희 부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덕분에 저희가 3년간 그곳에 있으면서 선교사들이 자주 걸린다는 그 말라리아에도 한 번도 안 걸렸고요. 또 그 기간이 코로나로 전 세계가 참 두려움에 떨었던 시기인데 한 번도 코로나에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예방접종도 잘 맞았고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모두 우리 백옷 영동교회에서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으로 생각하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PPT 올려주시겠습니까? 예. 예. 잠깐만요. 예, 말씀은 제가 아주 방금 했고요. 제가 말씀드릴 순서는 먼저 말라위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대양누가병원과 대양대학교, 이곳이 저희 부부가 현재 일하는 현장입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사역 중에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좀 함께 나누고자 하고, 또 3년의 사역에 대한 반성과 회개를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제 자신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서울 영동교회 은퇴 장로이고요. 1978년부터 2007년까지 일반직 공무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 3월에 제가 있었던 통일부를 퇴직을 했고, 그 뒤에 2년간 개성공단에 가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때 제 생각을 지배했던 것이, 제 생에 남은 부분은 봉사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좀 강하게 했고요. 그리고 개성공단에 근무하면서 북한 그 서민들, 그때 개성공단에 약 한 4만 명, 4만 5천 명 정도의 북한의 그 근로자들, 주로 봉제 공장의 근로자들이 많았는데, 그들의 삶을 보면서 의사가 되어서 이 개성공단에 다시 오면 참 좋겠다. 북한 주민들의 그 의료 현실이 너무 열악한 것을 제가 봤고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때 이미 나이가 만 54세, 55세 정도 됐는데 의사가 된다는 것이 좀 상상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의사가 될 수 있을까? 되더라도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하는 그런 두 가지 고민에 부딪혔습니다. 많은 고민을 하고 내린 결론은, 길이 보이는데 어렵다고 포기해버린다면 훗날 죽음을 앞둔 시점에 이르러서 시도해보지도 않고 포기했다는 그것을 너무나도 후회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했고, 시도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것이야말로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의사가 되더라도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은 짧겠지만 비록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삶이라면 짧아도 상관이 없다 하는 결론에 이르렀고, 아내와 또 아이들하고 상의를 했는데 적극적으로 후원을 해줬습니다. 아빠가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제는 아빠 하고 싶은 거 하라고, 돈 안 벌어와도 괜찮다고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얻어 이제 잠깐만요. 용기를 얻어서 약 2년 반 동안 공부를 해서 의전원에 입학을 했습니다. 2012년 3월에 전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을 했고, 4년 뒤에 졸업하면서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하고 전북대 병원에서 1년간 인턴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3월에 남원에 있는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에 가서 가정의학과 수련을 받기 시작했고요. 3년 뒤 2020년 3월에 가정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9월 말라위 대양누가병원으로 아내와 함께 떠났습니다. 지금은 대양누가병원의 부원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말라위는 아프리카 대륙에서도 몹시 가난한 나라입니다. 아프리카 대륙의 동남부에 있고, 말라위 사람들은 스스로를 Warm Heart of Africa라고 표현을 합니다. 면적은 남한보다도 한 20% 정도가 넓고요. 인구는 2천만 명 정도입니다. 언어는 영어가 공용어이고요. 원주민들은 체와족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은 치체와라고 그들의 언어가 있습니다. 영어가 공용어긴 하지만 국민들의 50% 이상이 영어를 못합니다. 종교는 기독교가 다수고요. 그래서 국민들한테 당신의 종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I am Christian이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약 80% 정도에 이릅니다. 이슬람이 약 한 10% 정도 있고요. 최근에 늘어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천주교도 5 내지 10% 정도 있습니다. 위치를 보시면 저 오른쪽 아랫부분에 이렇게 동그라미 해서 노란 별표가 하나 있는데요. 그곳이 말라위고 저희들이 있는 말라위의 수도 릴롱괴입니다. 탄자니아, 잠비아, 모잠비크라는 이 세 개의 나라에 둘러싸인 내륙 국가입니다. 바다에 접하지 못했습니다. 영국 식민지로부터 1964년도에 독립했고, 아프리카에서는 드물게 3년 전에 선거로 정권을 교체했습니다. 64년에 독립해서 초대 대통령은 종신을 했고요. 약 30년간 집권하고, 그 이후 5년제 대통령이 쭉 이어져 왔는데 계속해서 여당이 집권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에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또다시 여당이 당선됐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부정선거라고 데모를 지속적으로 해서 그 나라 대법원에서 선거 무효 판결을 하고 재선거를 하라고 결론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2020년에 다시 대통령 선거를 했고 야당 후보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차퀘라라는 대통령인데 신학대학 교수 목사님이시고요. 현재 3년 한 3개월 정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소득은 1인당 $500 정도인데요. 많이 가난하죠. 우리가 통상 잘 못 산다고 생각하는 중국이 현재 1인당 국민소득이 $10,000 정도입니다. 중국의 20분의 1 정도로 아주 가난한 나라이고, 국민의 대부분이 그냥 땅에 농사를 짓고 그걸로 먹고 사는 산업화가 전혀 되지 않은 그런 나라입니다. 상류층과 하류층의 생활 수준 차이가 매우 크게 납니다. 상류층은 극소수이고요. 수도와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가정이 80%가 넘습니다. 남성들의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매우 낮아서 여성과 아이들로만 구성된 가난한 가정이 많습니다.
인구의 평균 연령이 18.1세입니다. 한국이 약 44세이고요. 보통 우리가 아는 선진국들은 대체로 38, 39 아니면 40세 정도 됩니다. 인구의 약 10%가 HIV 바이러스 감염자입니다. HIV 바이러스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에이즈라는 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입니다. 말라리아와 결핵이 많이 있고요. 도난, 소위 말하는 좀도둑이 매우 많고, 강력 범죄는 주변에 있는 다른 아프리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고, 또 내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안정된 사회입니다. 말라위를 보여줄 수 있는 사진을 이렇게 좀 생각하다가 이 사진을 실었는데요. 은행에 들어가기 위해서 은행 바깥 건물에 줄 서 있는 사진입니다. 아주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대양 누가병원과 대양대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유근 장로님, 서울 영동교회 장로님이셨고 지금 은퇴 장로님이신데 대양상선이라는 기업을 설립하셔서 운영하셨던 기업인이시고요. 이분이 재력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말라위의 대양 누가병원을 지으셨습니다. 2005년에 착공했고 2008년 3월에 병원이 완공되고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15년 6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2010년에는 간호대학을 설립했고 2012년에 ICT 대학을 설립했습니다. ICT는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입니다. 그리고 단과대학이 2개가 되면서 대양대학교로 이렇게 확대했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 경영대학을 신설 허가받았습니다. 지금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그 나라의 수도인 릴롱게라는 곳이고 북쪽에 보시면 노란 별표가 하나 있는데 거기가 저희들이 있는 대양 누가병원과 대학교가 있는 곳입니다. 구글 위성으로 이렇게 지도에 나오는 그 사진입니다. 보시면 이 부분이 병원이고요. 이 부분이 대학이고요. 그 다음에 이 전체가 숙소구역입니다. 여기 끝에서부터 이 정문이 여기에 있는데 정문까지는 한 1km 정도 됩니다. 여기가 교회이고요. 교회 예배당이고 요거는 신축 건물입니다. 대양 누가병원은 약 2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이고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정형외과, 치과 등이 있습니다. 응급실, 수술실, 방사선과, 검사실, 약국, 산소 발생기, 그리고 프라이빗 워드, 이거는 병원의 특실 입원실에 해당합니다. 그런 것이 있고요. 코로나 유행 시에는 저희 병원에서 코로나 격리병동도 운영한 바 있습니다. 대학교는 말씀드렸듯이 간호대학, ICT대, 경영대학이 있고 학생 수는 전체 다 합해서 약 한 600명 가까이 됩니다. 대부분이 기숙사 생활을 합니다. 금년도 3월 24일에 제8회 졸업식을 했고 110명의 학사를 배출했습니다. 누적 졸업생 수는 400명입니다. 현재 초창기에는 졸업생 수가 적었습니다. 사진으로 보여드리면 여기가 병원 정문이고요. 여기 정문 옆에 있는 대양 룩 호스피탈이라는 간판입니다. 병원 현관이고요. 이거는 중앙홀입니다. 현관에 들어선 직후에 있는 중앙홀입니다. 거기에 이제 성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여기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는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을 새겨 놓았습니다. 일반 진료실 앞이고요. 수술실 입구입니다. 응급실 입구고요. 여기는 검사실입니다. 방사선과 입구고 산부인과와 이제 분만실입니다. 왼편이 산부인과 병실이고 오른편이 안에 들어가면 분만실과 진료실이 있습니다. 약국이고 여기는 일반 병실입니다. 여기가 중환자실이고 현재 중환자실을 일시적으로 좀 저희들이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중앙정원인데 병원 건물이 이렇게 네모나게 막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운데가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기에 찍은 사진이어서 바닥이 좀 누렇게 보이는데요. 우기에는 파랗게 잔디가 깔리면서 아주 예쁜 정원입니다. 가운데 조그만한 연못도 있고 합니다. 예배당 건물이고요. 예배당 내부 사진입니다. 대양단지 안에 내부 도로이고요. 오른편에 보이는 건물이 대학 본부 건물입니다. 같은 건물이고 1층에 도서관이 있습니다. 간호대학 건물이고요. 간호대학으로 들어가는 입구의 간판입니다. 이것은 ICT 대학이고요. 요거는 남자 기숙사, 여자 기숙사, 왼편 뒤쪽으로 보이는 게 여자 기숙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ICT 대학의 기숙사, 2층에 여학생, 1층에 남학생들이 거주합니다. 이것은 이제 간호대 학생들이 실습을 마치고 저녁 오후에 이제 기숙사로 돌아와 오면서 카메라 앞에서 포즈를 취한 사진입니다. 아이들이 아주 발랄합니다. 아주 밝고요. 저희가 사는 닥터 하우스의 전경입니다. 1층에 9개의 집이 있고 2층에 또 9개가 있습니다. 저희가 사는 105호 앞입니다. 저희 집 앞에 있는 화단에 핀 꽃입니다. 네, 아주 예쁩니다. 저희 집 베란다에서 밖을 내다보고 찍은 사진입니다. 전망이 아주 좋고요. 휴일에 어디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여기가 리조트다 생각하고 저희들이 늘 집에서 쉽니다. 그 외에도 스텝하우스라고 해서 많은 그 숙소들이 있습니다. 외국인 의사나 중요한 경영진들이 묵는 것입니다. 숙소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숙소 앞에 있는 꽃들 제가 사진 찍은 거고요. 저희 대양교회의 주일 어린이 예배 모습을 잠깐 좀 보여드리면 아까 그 교회 건물은 사진을 보셨고 의자를 놓고 앉으면 한 500명 정도가 충분히 앉을 수 있는 그 규모입니다. 지금 이 사진은 예배 시작 조금 전에 찍은 사진이고요. 보통 550명에서 600명 정도의 아이들이 모입니다. 이 사진은 동영상인데요. 아이들이 준비 찬송을 끝내고 예배 시작 때 함께 드리는 기도 사진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얘기하는 뒷부분은 주기도문을 지체화로 하는 기도입니다. 모습이 진지하죠? 찬양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가사가 은혜스럽지 않나요?
지저스라고 하지 않고 예수라고 합니다. 때로는 찬양하면서 춤도 잘 춰주셨습니다. 아주 활발하게 춤을 춥니다. 아이들이 임대라고 크게 외치는데요. 예스라는 뜻입니다. 예스, 임대. 대양 저희 단지 주변의 마을들이 다 가난한데요. 그 마을의 좀 집들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마엔저라는 마을의 모습입니다. 약간 멀리서 찍은 사진이고요. 물론 이보다도 좀 잘 사는 가정도 있습니다만 좀 특별히 가난한 가정, 저희 토요학교에 부른 아이들의 가정집입니다. 실제로 사는 집입니다. 이런 집들이고요. 저희 토요학교에 나온 아이들 중에 유일하게 이 함석으로 지붕을 얹은 집입니다. 이렇고요. 집들이 많이 허술합니다. 우기에는 비가 잘 셉니다. 저희 사역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2020년 9월에 가서 11월에 그 나라의 국립병원인 가무주 센트럴 하스피털에 가서 6주간 연수를 받고 이듬해 3월에 그 메디컬 카운슬의 의사로 정식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6월부터는 병원의 재정과 인사와 행정을 담당하는 부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 4월부터는 그 대양 지원 그룹이라는 영역이 있는데 그것의 책임을 또 제가 함께 맡게 되었습니다. 제 아내 염권사는 대양 단지의 숙소, 닥터하우스와 스텝하우스 전체의 관리를 맡고 있고요. 또 대양의 식당이라는 것은 대양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과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 그리고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의 식사를 제공하는 식당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규모가 큰데요. 거기에 식자재 구매부터 시작해서 뭐 셰프들 관리하고 뭐 하는 모든 것을 맡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토요학교라는 것을 운영하는데요. 주변 마을의 가난한 아이들의 학업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학업을 돕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 후진국이고 가난한 아이들이다 보니까 학교에 1학년 들어갔다가 금세 포기해버리고 학교를 거의 다니지 않게 되는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정말 학교를 졸업하도록 후원해야 되겠다 해서 초등학교 1학년에서 4학년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아이들을 좀 모았습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 아침에 약 2시간씩 불러 모아서 성경 암송과 학과 공부를 지원합니다. 2021년 3월 27일에 첫 모임을 가졌고 현재 한 26명의 아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빵이나 우유 같은 먹을 것을 제공하고 학업과 관련된 생필품, 설탕이라든가 비누라든가. 설탕, 비누가 왜 학업과 관련이 있는지 좀 의아해 하시겠지만 그 나라에는 그런 게 없으면 애들이 밥도 잘 못 먹고 학교도 잘 못 갑니다. 좀 이해가 잘 안 가시겠지만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걔들 이제 토요학교 아이들을 이렇게 한 6개월 정도
해보니까 애들이 자꾸 낙제를 해요. 교과가 어렵지도 않은데. 그래서 토요일만 불러서는 안 되겠다 해서 주중에 매일 학교 갔다 온 오후에 우리 여기 와라 해서 방과 후 교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젊은 고등학교 졸업생 3명을 이제 불러서 아이들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하루에 2시간 정도. 교과서를 사놓고 아이들이 공부할 때 교과서를 보게 합니다. 한국에서 생각하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공립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95% 이상이 교과서가 없습니다. 교과서 있는 아이들은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본다는 것이 굉장히 큰 혜택입니다. 그리고 학비와 학용품도 지원합니다. 잉글리시 클래스라는 것은 저희 대학 직원들 중에서 영어를 못하는 청년들을 저희들이 만나게 됐는데 영어가 안 되니까 너무 답답하죠.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걔들을 대상으로 평일 점심시간에 모여서 영어 공부를 해라 하고 책도 사주고 교사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마을의 청년들이 우리도 가서 배우면 안 되겠느냐고 해서 오게 하고 교과서를 전부 하나씩 다 사주고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현재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인원은 약 한 10명 정도이고요. 학생 중에 1명 50세 남자인데 그 주변 마을의 추장입니다. 그 사람이 초등학교도 못 다닌 사람인데 중학교에 진학을 해서 지금 중학교 2학년에 다니고 있습니다. 가난한 가정에 지원하는 것은 토요학교 학생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식량이 떨어졌다는 소리가 종종 들립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옥수수를 50kg짜리 한 자루를 보내주고요. 말라리아나 또는 다른 폐렴 같은 질병이 생기면 저희 병원으로 불러서 치료하고 병원비는 저희가 부담을 합니다. 학비와 학용품을 지원하고요. 그 외에 신발이라든가 때로는 옷도 저희들이 사서 좀 지원을 합니다. 우물을 저희들이 한 3번 정도 파서 지원한 적이 있는데요. 정말 우리 마을에 우물이 없다고 이렇게 연락이 온 데를 한번 가서 보면 어떻게 이 물을 먹고 살았을까 싶을 정도로 그냥 쪽은 도랑이 지나가는데 도랑 바로 옆에 아주 얕은 우물을 파놓고 그 우물을 먹는데 도랑물이나 그 우물 안에 있는 물이나 거의 비슷한 정도의 그런 물이었습니다. 2021년에 6월 달에 언제라 마을, 그해 11월에 퀸당고 마을, 그리고 2022년 작년에 차차마 마을 이렇게 3번 지원을 했습니다.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면 토요학교에 아이들이 앉아서 이제 공부하는 모습이고요. 시작하기 전이어서 책상 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만, 이거는 아이들이 색칠 공부를 하는 사진입니다. 말라위의 공립학교, 사립학교도 많이 있지만 공립학교에 다니면 졸업할 때까지 손에 크레용을 쥐고 뭘 그려볼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워낙 가난해서요. 그래서 저희가 크레용을 좀 준비를 해가지고 저 아이들이 그리고 있는 A4 용지의 그림은 성경 그 구절 같은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선한 사마리아인 같으면 그것을 이렇게 한 장의 그림으로 밑그림을 그려놓은 종입니다. 그걸 복사해가지고 아이들한테 나눠주고 그리게 하는 이런 색칠 공부 시간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것은 매일매일 성구 암송인데 성구 암송하는 모습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 말씀입니다. Verse 33.
뒷부분은 지체와 어로 같은 구절을 하는 겁니다. 두 번 반복합니다만 여기서 이것은 이제 빵을 받아놓고 식사 시작하기 직전에 식사 기도. Let us pray. 영어 클래스의 모습은 뭐 요 하나의 그냥 사진입니다만 이 부인 보이시나요? 아기를 늘 업고 오고 항상 아기와 함께 와서 저렇게 영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물 사진을 조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저희들이 처음 봤던 언제나 마을의 우물입니다. 이게 동영상이 되는 것이고 바닥에 시멘트 배수 시설을 완공하기 조금 전에 하루 이틀 전에 사진입니다. 이 펌프가 매우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자가 아주 가볍게 이렇게 흔들어도 될 정도로 그러면서 물도 잘 나옵니다. 두 번째 봤던 퀸당보 마을의 우물인데요. 이런 모습이고요. 동영상을 한번 보실게요. 이 동영상은 이제 다 만들어서 완공이 되고 저희가 마을 주민들한테 넘겨주는 날 자연스럽게 이렇게 축제처럼 형성이 돼서 이 마을이 물이 정말 나빴는데 정말 저 맑은 물이 나와서 정말 저희도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차차마 마을의 우물인데요. 모습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새겨놨습니다. 맨 위에는 날짜고 Welcome to 차차마 빌리지고 Done by 서울 영동 Church라고 했고 Thank you, God bless you 이렇게 그분들이 저렇게 새겨놨습니다. 동영상인데 한번 보시죠. 노래만 나오면 저렇게 춤을 춘다. 아주 잘 춘다. 아이 없고도 춤을 잘 춘다. 예, 아이 머리가 털렁털렁 그런데 그 묘하게도 아이가 잠을 안 깨요. 참, 예. 사역 중에 주님이 주신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팔복 중에 두 번째 복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입니다. 오늘 저희 아까 구절 다 함께 했는데요. 애통하는 것이 왜 복을 받을 만할까? 팔복 중에서 다른 7가지 복은 보면 다 보는 순간 복 받을 만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온유하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긍휼히 여긴다, 마음이 청결하다, 화평케 한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 다 정말 복 받을 만하죠. 애통하는 것은요.
이 애통하는 것은 남의 고통에 동참하려는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어떤 일에 대한 후회나 억울함 이런 것 때문에 애통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이웃 또 내 주변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동참하는 것, 이것이 팔복에서 말하는 애통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말라위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런 복, 애통, 이 애통의 복을 자주 주십니다. 금년 7월 16일 주일의 경험인데요. 7월이라는 계절이 여기는 여름이지만 말라위는 남반부입니다. 남위 14도 정도에 있고 해발 고도가 한 1150m 정도입니다. 그래서 7월에는 춥습니다. 춥다 그래도 아침 기온이 영상 한 7도까지 내려가는데요. 그 말라위 분들은 뜨거운 햇볕이나 또는 더위는 잘 참습니다. 뭐 별로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쨍볕이 내려쬐는데도 그냥 쨍볕을 얼굴에 받으면서도 낮잠을 자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기온이 조금만 내려가면 그렇게 추워하고 힘들어합니다. 이날도 주일인데 아침에 날씨가 추웠습니다. 아침에 예배 드리러 온 헐벗은 아이들이 몹시 좀 안타깝고 눈에 밟혔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하는 말이 짐승은 털이라도 있지 이건 뭐 옷도 옷같이 않게 입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당에 그냥 앉아 있는 것보다는 빨리 가서 옷을 사서 아이들에게 옷 입히는 것을 더 원하실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있으면 꾸중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차를 타고 갔습니다. 저희가 가는 옷가게는 주일은 12시면 문을 닫아서, 그래서 급하게 갔고요. 가서 옷을 사와서 그날 오후에 마을에 들어가서 아이들한테 좀 나누어 줬습니다. 그날 아침에 저희들이 시장으로 나가기 직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좀 안타깝고요. 보면 맨발로 온 아이들도 물론 많고요. 이 모습은 이날 워낙 추워서 강당 안에 들어가면 이게 추워서 아이들이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밖에 지금 햇볕이 비치고 있죠. 햇볕이 비치는 자리에 아이들 앉히고 그 교회 안에서 키보드와 드럼을 밖에 꺼내서 밖에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이 사진 찍은 직후에 출발을 했고, 이거는 예배 시작하기 전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의 경험은 8월 12일 토요일에 있었던 경험을 잠깐, 유사한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나누자면, 저희 토요학교 아이들을 이렇게 뽑아서 데려오기 위해서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사전에 이런 가난한 아이가 있다 하는 얘기를 듣고 찾아갔습니다. 8세 남자아이 마티아시 사이티인데요. 두 살 때 부모가 이혼을 하고 엄마 아빠가 각각 재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티아시를 엄마도 아빠도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머니한테 맡겨졌고요. 할머니는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 재혼을 하셨습니다. 할머니 그러면 여기서는 대체로 한 60세, 70세를 생각하실 텐데, 말라위에서는 여자들이 40세가 되면 다 할머니가 됩니다. 자신이 보통 10대 후반에 아이를 낳고요. 그 아이가 대체로 또 10대 후반, 적어도 20대 초반에 아이를 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40세가 되면 다 할머니가 됩니다. 이 할머니는 재혼을 했는데 그 재혼한 남자에게 할머니는 세 번째 부인이었습니다. 앞에 두 분이 돌아가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마을에서 만났을 때 할머니는 장례식에 가고 없었는데요. 말라위에서는 장례가 굉장히 좀 크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친척 장례식에 가면 이틀 3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아이 혼자 남아 있었고, 아이가 혼자 이제 밥을 해 먹고 있었던 거죠. 밥이 아니고 이제 심한데, 나중에 발견한 거지만 아이가 손에
백화차짜리를 쥐고 있었습니다. 이게 처음에 만나서 찍은 사진인데요. 아이 얼굴을 좀 유심히 보시면 아이가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이날 사진을 10장 이상 많이 찍었는데 항상 아이가 고개를 들지 않고 숙이고 있었습니다. 좀 많이 위축되어 있었고 그랬습니다. 아이 자기 집 앞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예, 이렇습니다. 왼손이 보이시나요? 제가 저 사진을 찍을 때 저것을 제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손에 백화차짜리를 쥐고 있었는데, 백화차라는 것이 어느 정도냐 하면 한국 돈으로 약 120원에 해당하고, 저희 병원이 있는 곳에서 그 릴롱게 시내까지 가는 시내버스 차비가 약 1000과차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백화차라는 돈은 매우 작은 돈입니다. 그걸 꼭 쥐고 있길래, 이거 너 손에 쥔 게 뭐냐? 그러니까 이렇게 보여주는데 백화차짜리 지폐 한 장입니다. 그래서 너 이거 왜 이렇게 쥐고 있느냐 하니까 할머니가 가셔서 지가 반찬을 사 먹으려고 이걸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야, 백화차 가지고 뭘 살 수 있냐 하니까 마을에 구멍가게에 가면 반찬을 살 수가 있다고. 그래서 함께 그 구멍가게에 갔습니다. 이건 그 아이의 집이고요. 그 아이의 집의 모습입니다. 저게 실제 그 아이 집에 잠자는 집의 바닥이고요. 밥을 먹고 이제 밥그릇이 저렇게 있는 겁니다. 뭐 부엌이라는 것도 없고 돌 3개만 놓으면 부엌입니다. 뭐 그런 형편이고요. 이게 그 반찬 가게의 반찬입니다. 오른편 앞에 있는 사진에 보시면 약간 불그스름하는 게 저게 아주 작은 생선, 아주 손가락 같은 생선을 하나 넣고 이렇게 살짝 붙인 건데, 물론 소금을 치고 해서 짭조름하지요. 그러니까 뭐 저거 하나를 사가지고, 하나가 100원인데 하나를 사가지고 이렇게 심화를 먹으면서 반찬으로 뜯어먹는다, 뭐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참 그 얘기를 듣고 하면서 참 마음이 좀 많이 아팠습니다. 약 3주 뒤에 우리 토요학교에서 아이 사진입니다. 같은 아이 사진이고요. 얼굴이 그 사이에 많이 밝아졌습니다. 뒤에 적혀있는, 칠판에 적혀있는 것은 팔복 중에 5번째 복, 긍휼히 여기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날 암송구절입니다. 그 앞에서 아이가 찍은 사진이고요. 3년의 사역 후에 지금 일시 왔고, 저희들 이제 다음 달 11일에 다시 말라위로 돌아갑니다. 생각해 보면 복음의 능력을 참 외면하고 보낸 3년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후회와 반성이 있습니다. 말라위의 현실, 또 말라위 사람들의 그 불합리한 모습을 발견하고 제 마음속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그것을 제 인간적인 노력으로 고치려고 애썼던 3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바뀌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제 자신이 많이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저의 생각, 인간적인 판단에 매몰이 되어서 이 사람들은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 바뀌지 않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에 좀 빠져서 괴로워했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제가 말라위 국립병원에서 6주간 연수를 끝내면서 그 내과 병동에 심전도가 기계가 없어서 그 기계를 좀 사서 사용하라고 구입비를 $2,000에 해당하는 말라위 돈을 그 의사한테 주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가 안 사네요. 결국 지금 한 3년 가까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안 산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안 샀는데 그 뒤에 알아보니까 그 국립병원 내과병동에 심전도가 2개가 생겼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그 사람이 뭐 안 지키는 거는 뭐 그 사람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고, 결국 지금 심전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병원의 간부 직원이 집세를 지금 못 냈는데 오늘까지 안 내면 쫓겨난다고 하면서 집세를 좀 빌려달라고 해서 월급 며칠 뒤에 타면 바로 갚겠다고 빌려줬는데 1년이 지나도록 갚을 생각을 안 해서 좀 여러 번 구중도 하고 독촉도 하고 했었습니다. 태도를 보니까 갚지 않고 내가 잊어버리기를 기다리는, 내가 아무 얘기를 안 하면 자기도 아무 얘기를 안 합니다. 결국 좀 압박을 해서 받기는 했습니다. 세 번째 경험은 우리 교회 음악 담당 직원이 아까 보셨던 어린이 예배의 음악을 담당을 하는데 크리스마스를 위해서 음악을 이렇게 찬양도 준비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크리스마스 당일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한 2개월 동안 전혀 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제가 좀 많이 말라위 사람들에 대해서 실망하고 인간적으로 좀 비판하고 또 이 버릇을 고쳐야 된다 하고 나름 열심히 노력하고 꾸중도 하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잘 따르지 않는 그들의 태도로 인해서 제가 힘들어했고, 그러면서 사역에 대한 확신이 약해지고 제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제 경험, 한국에서의 사고방식이나 도덕 기준,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왜 저 사람들이 내 말을 따르지 않을까, 이것에 많이 좀 이렇게 빠져 있는 때였습니다. 5월 어느 주일날 아까 경험 3에 나오는 그 친구가 이제 다시 나오기 시작한 때였는데 눈이 마주쳤는데 그 순간 용서에 관한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70번씩 7번을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저는 단 한 번도 용서할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하는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또한 용서를 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조금씩 제 마음의 평화를 찾아갔고요.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그들이 틀렸고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그들이 다르다. 그들의 삶이나 그들의 정말 처한 처지를 깊이 이해를 한다면 이해 못할 바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그 경험 3에 2달 동안 사라지고 오지 않았던 그 음악 담당 직원은 나중에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그때가 우기고 농사철입니다. 비료를 구하러 갔었다 하는 거였습니다. 좀 자세한 설명을 드리긴 어렵지만 비료 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참 로마서 1장 14절에 저희들이 아까 읽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는데요. 이번에 읽으면서 보니까 저기에 어리석은 자가 저기에 있더라고요. 예, 내가 어리석고 답답하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에게도 바울 사도는 내가 빚진 자다. 하나님께서 저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의사가 되게 하셔서 말라위로 가게 하신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자 함이었고,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빚진 자이지요. 생각해보면 그들은 돈이 없고 우리는 손에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갑질했던 측면이 많고요. 참 아내도 그래서 좀 회개도 하고 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갑질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들에게 빚진 자인데,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무엇보다도 먼저 나의 믿음을 회복해야 되겠다. 복음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지나온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과
예수님의 은혜를 너무 과소평가하고 또 믿지 않고 내 힘으로만 하려고 해봤던 3년이 아니었나 싶고요. 그래서 회개하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하겠다 생각을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나의 믿음을 회복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복음만이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 내 경험이나 우리가 아는 상식, 도덕 기준 이것을 아무리 설파해도 그들은 바뀌기 어렵습니다. 생각해 보면 제가 말라위 사람들이 나쁜 점을 많이 얘기했는데요. 그 사람들 참 온유합니다. 온유하기 때문에 2019년도에 그 부정선거라고 데모를 할 때 보통 아프리카 국가 같으면 군부가 나와서 쿠데타로 정리를 하고 다시 독재 정권을 이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선거를 다시 하고 야당한테 정권을 넘겨준 거죠. 아프리카의 상황을 생각하면 그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그렇게 온유하고요, 외국인에 대해서 친절하고, 가난하지만 아까 봤듯이 굉장히 즐겁게 삽니다. 그렇게 찌들어 있지 않습니다. 노래와 춤에 선천적인 소질도 있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그 대양 예배당의 내부 모습입니다. 여기 위에 보시면 theme이라고 적혀 있고, Someone is sitting in the shade today because someone planted a tree a long time ago 이렇게 적혀 있고, Thinking about the future of Malawi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누군가가 그늘에 앉아 있는 것은 오래전에 누군가가 나무를 심었기 때문이다 라는 뜻이고요. 이게 저희 예배당 내부에 붙어 있는 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약 20년 전에 정유근 장로님을 부르셔서 말라위에 한 그루의 나무를 심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라위의 대양은 하나님의 일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를 그곳으로 부르셔서 그 나무에 물을 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끌어오고 계십니다. 대양 누가병원을 살리고 또 이를 통해서 말라위의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라위는 은혜의 땅이고요, 저희들이 거기에 사는 것이 복입니다. 저희들의 기도 제목입니다. 저희 부부가 말씀과 기도로 믿음을 회복하고 복음으로 말라위의 가난한 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일터인 대양 누가병원과 대양 대학교가 존속하고라는 것은 노골적으로 말하면 망하지 않고 발전해서 복음의 통로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대양단지 주변의 가난한 자들에게 저희가 이웃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으로 다가가서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 부부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저희 자녀들의 가정을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